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안에서도 매일 장에서 바로 쏙쏙 뽑아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짚어주신 거랑 정말 똑같이 여전히 정치 테마주, 정책주 잘 가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도 좀 순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 좀 어떤 키워드 그리고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제가 뭐 어제도 정치 테마주랑 정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강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 후보군들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섹터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특정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련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막 1000% 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이거 정치 테마도 또 잘 타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도 테마가 지금 부재하죠.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뭐 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요 관련 종목이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선 거점을 마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준비를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수급이 쑥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은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자, 이거 진양산업입니다. 오세훈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고점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12,100원이죠. 이거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에가 매물벽인데 이 매물벽을 오늘 이 캔들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소화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점점점 늘고 있죠. 오늘도 뭐 한 300억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정책주죠. 정책. 근데 정책주는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거든요. 항상 나오는 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거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항상 나오거든요. 이게.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라서 지금 요거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잘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주는 인맥주하고는 다르게 그 대선이 끝나고도 갑니다. 끝나면은 끝난 대로 또 기대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6월 3일까지도 계속 기대감을 갈 거고요.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주택 공급 확대도 있겠죠. 예. 주택 공급 확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대선이 끝나도 이어져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인맥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고 마음을 좀 편하게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맥주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강하게 쏠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낫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대주산업입니다. 네, 세종시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영역이죠. 계속 돌파 영역입니다. 돌파 영역.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제도 하나 드렸죠. 어제도 하나 드렸는데 어제 그 종목이 약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 종목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대주산업이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매물이 없거든요. 예, 매물이 없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지금 거의 한 8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6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캔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이 구간에 있던 분들은 다 수익이죠. 예, 여기는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들도 매도하실 거고 여기에서 더 갈 거다라는 생각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 전에 수익 났던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가 바뀐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올라갈 걸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죠. 예,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세종시에도 표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강한 흐름 이어주고 있는 종목이 대주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았나 봐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운 영업이익이긴 해요. 예, 조금 더 나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제 갤럭시 S25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D램 출하량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 뭐 D램이라든가 뭐 휴대폰보다는 중요한 거는 HBM이죠. HBM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HBM은 지금 SK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고가폰 같은 경우는 애플에 밀리고 있고요. 저가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HBM은 SK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저길로 보내죠. 대만으로 TSMC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 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공정이 복잡해져요. 근데 지금 이 TSMC가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BM을 SK에서 만들어서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해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요. HBM도 갖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정이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 최적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품이 비슷하면 분명히 단가가 낮은 삼성전자 거를 쓸 확률이 높고요.
지금 퀄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차세대 HBM이라든가 지금 12단부터는 조금 기득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HBM을. 뭐 AMD라든가 대항마죠.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뭐 엔비디아라든가 또 메타에서도 지금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HBM의 수요는 앞으로 뭐 로봇 산업이라든가 AI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거를 SK가 혼자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전에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61선이고 121선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모이면서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패닉셀이 나오면서 조금 더 빠졌죠. 더 빠졌는데 그 전에 여러 번 지지받던데요. 예, 저점이 여기예요. 그죠? 여기인데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라인입니다. 이게 이런 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요. 여기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저점을 찍었던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도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공격적인 어떤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서 다 모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돌파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 정배열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방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게 다 마무리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이 라인들 이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 받으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만전자는 다시 못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제 하락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상승 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죠.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관세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협의를 하면서 갔어요. 또 협의하면 또 주가 다시 반등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는 그 전에는 중국하고의 어떤 패권 전쟁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 세계로 좀 확장이 됐죠. 관세 이슈가 그런 부분이 좀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거니까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